반응물이 A도 있고 B도 있어요. 이럴 때 속도 법칙을 한번 세워본 건데 반응물이 이제 없어짐에 따라 반응 속도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때 여기에서 요 K가 뭐겠습니까? 요 제시된 반응의 속도 상수겠죠. 그 속도 상수 K 곱한 다음에 반응물 농도가 니기하고 니기예요. A하고 B 보이시죠? 그럼 그 A, B의 그 농도 곱으로 반응 속도를 표현하면 되는데 이때 그 A에 몇 차가 관여하는지 그리고 또 이 B가 몇 차에 관여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속도 상수 K와 각각 반응물의 요 농도의 차수 요거를 구해보라는 문제가 되겠다 이런 말이지. 한번 내겠죠? 그렇죠? 자, 이때 문제에서는 어떤 실험 조건이 있느냐? 초기 농도가 A에 비해서 B의 초기 농도가 압도적으로 크다 이런 말이 나와요. 보이시죠? 그러면 이러한 실험 조건을 해가지고 이런 실험 결과를 얻은 거라고. 무슨 말 알겠죠? 이런 실험 결과를 얻었다. 그러면 이 실험 결과가 그 의미하는 바 그리고 이 실험 조건이 어떻게 적용될지 요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우선 여기 잘 보시면 그냥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냐면 뭐 사실 나와 있는 실험 조건이고 자시고 간에 그냥 Y축이 뭐가 돼 있어요? Y축이 농도에다가 로그를 취한 것 그리고 X축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때의 시간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때 그 B의 초기 농도가 각각 B0, 2B0, 3B0인데 이거와 무관하게 그냥 이런 것들과 무관하게 그냥 얘네들이 모두 다 어떤 상관관계를 보이냐면 직선의 상관관계를 보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그 직선이 또 어디를 다 통과해요? 원점을 통과하잖아요.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수학 시간에 뭐라고 하죠?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의 상관관계를 수학 시간에 뭐라고 배웠죠? 뭐야? 뭐라고? 정비례 아니에요? 그렇지. 보르 비례 무슨 말이야? 비례. 그러죠. 난 다르게 들었어요. 이렇게 무슨 마법의 주문처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웬그 헤르미온느가 왔나? 네, 그래.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 저기 부겸 헤르미온느 좋아해요? 갑자기 헤르미온느 하니까 부겸이 막 표정이 흐뭇해지고 막 헤르미온느가 그 혹시 부겸이 뭐 이상형이에요? 아, 외국인은 안 돼요? 아, 외국인 안 돼요? 외국인 안 돼요? 만약에 나중에 이제 저기 부겸이가 뭐 서울대나 카이스트 갔는데 어떤 해외에서 온 여학생이야. 그래, 다른 나라에서 왔어. 예를 들면 뭐 인도 같은 데서 왔어. 근데 그 여학생이 부겸이 뭐 좋다고 막 쫓아다녀. 근데 그 여학생이 알고 봤더니 인도에서 재벌집이야. 예를 들면 타타르 그룹 집의 그 손녀딸이야. 우와. 그 뭄바이에 집 1조짜리 집 있고 막 이래 막 헬기 타고 다니고 막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부겸이랑 결혼만 해주면 부겸이한테 결혼 선물로 1,000억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부겸이는 안 돼, 넌 외국이니까. 그 부겸이 그런 것도 하는 거죠. 아, 우리 부겸이 외국인에 대한 특별한 편견이 있나 보네요. 부겸 어때요? 그런 여자친구 어때요? 인도 재벌집 딸 아니면 태국 왕가 공주님 어때? 근데 외국인이라 안 돼. 부겸 어때?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유럽의 그 왕실 공주님 부겸이 좋다 그래. 근데 부겸이는 뭐 외국인이라 안 돼. 이런 거잖아.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아, 돈 많으면 상관없다 이거죠? 이것도 부겸이 속물이네 또. 아, 부겸이 또 돈 많으면 다 돼. 아, 아니야. 부겸이 또 진짜 되게 부겸이 엄청 세속적이에요. 진짜. 그래. 부겸아. 엄마가 아세요?
자 보자. 자 보자. 아 진짜. 아 참. 저 뭐야 윤지야. 나중에 아들 낳는데 아들이 그 결혼하겠다고 신부를감을 데리고 왔어. 근데 알고 봤더니 어느 나라 공주님이야. 이거 뭐 어떻게 허락할 거야? 여기 뭐 예를 들면 뭐 한데 뭐 저기 노르웨이 국왕 막그뭐 국왕 뭐 손녀야. 어? 어때? 아니 그래도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뭐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 한마디는 뭐 노르웨이어라도 좀 배워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마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 뭐 잘 살라는 둥. 어? 아 뭐 외국인 안 돼. 뭐 이런다는 뭐라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anyway. 그래서 어떻게 된다? 지금 보시다시피 그 직선의 상관관계를 갖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y축하고 여기에 있는 이 시간 이게 뭐 한다? 오호라 비례하는구나. 비례하는구나. 무슨 말 알겠죠? 비례하는구나.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비례하면 뭘 해주면 돼? 바로 비례상수를 도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비례상수를 이런 식으로다가 비례상수를 도입했을 수 있죠.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 관계니까 보시다시피 비례상수를 도입했을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때 나와 있는 그래프의 그 기울기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직선의 기울기는.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앞에 마이너스를 지금 표기를 해준 겁니다. 됐나요? 그게 맞죠? 그럼 이때 우리는 이 수식을 어떻게 변형할 수 있느냐? 바로 이렇게 변형할 수 있겠지. 짜잔. 보시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때 얘를 또다시 어떻게 변형할 수 있느냐? 양변 미분하는 거예요. 자, 양변 미분하면 뭐 나오겠어요? 상수는 그대로고 지수 그대로고 위에 나와 있는 거 앞에 거 홀랑 빠져나오겠지. 맞나요? 그냥 비례하는 관계 속에서 보시다시피 기울기를 가상적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그냥 로그 뜯어내면은 지수함수인 걸 알았으니까 미분하면 이런 꼴이 되겠지. 됐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마이너스 k 다시 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어디 갔나? 요만큼을 얘를 다시 a로 둘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됐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됐죠? 그럼 이때 여기서 두 번째 이 뭘 해볼 것이냐? 저 전체 속도식 얘를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반응의 속도식 어떻게 되냐면 V가 이렇게 표현됐죠?
맞나요? 맞죠, 맞죠? 그럼 이때 얘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 수도 있을까요? 맞습니까? 맞아, 맞아요? 맞아, 맞아? 뭐 이래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럼 이때 여기서 얘를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의 경우 얘를 다시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이렇게 바꿀 수 있지. 되십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이건 어디서 온 거야? 이건 어디서 온 거야? 여기 있잖아. 무슨 말이겠어요? 얘를 여기 넣어. 그럼 이게 마이너스 반대쪽으로 보내면 얘가 이게 되는 거지. 이게 이거니까. 무슨 말 알겠죠? 여기죠, 그죠? 아,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바로 봐. 요만큼. 이게 어디에 대응되는 거겠어? 여기에 대응되는 것이고. 무슨 말 알겠죠? 저기에 대응되는 것이고. 그리고 놀라우게도 이게 어디에 대응되는 거야? 여기에 대응되는 거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A의 농도가 여기에 대응이 되려면 어쩔 수 없이 방법은 뭐밖에 없겠어요? M이 뭐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1이 되는 수밖에 없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얘도 독립함수잖아요. 얘도 독립함수잖아. 독립함수 두 개가 같으려면 차수가 같은 수밖에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저 m이라고 하는 게 1이 된다. 알겠죠? 근데 이제 이건 굉장히 원론적으로 풀어서 그런데 그냥 뭐 딱 봐도 로그 취했는데 직선이다. 그럼 바로 뭐 1이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접근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약간 조금 그 원론적으로 푼 거잖아요. 원론적으로 푼 이유는 바로 그 다음 문제들 때문인 거예요. 그 다음 문제를 논리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럼 여기서 비례상수라고 했던 저 K 다시 저 K 다시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K의 B의 N승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의 기본적인 기울기가 뭐란 얘기겠어요? 마이너스 K 다시. 알겠죠? 그래서 저 주어진 그래프에서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K 다시로 표현되는데 그게 지금 이 관계식에서의 비례상수였을 것이다. 알겠죠? 좋아. 그 다음 지울게요. 지우다. 지우자. 니은. 자, 그 다음 니은은 뭐냐면 M 구하듯이 N도 구해봐라.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선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을 해볼 거는 이게 뭘까요? 문제에서 저런 상황을 줬잖아요. 저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한 개 반입니다.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이게 사실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 때문에 사실 내가 이걸 풀어보자고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테크닉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 이제 속도론 분석에서의 테크닉 중에 하나예요. 이런 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수도라는 말을 써요. 수도라는 말을 쓰는데 어떤 뜻이냐면 한자말로 번역하면 의사, 혹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비습, 혹은 가짜, 뭐 유사,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어근이거든요. 그래서 수도 오더 리액션이라고 해서 그 유사 차수 반응이라고 해요. 유사 차수 반응,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이게 뭔 말이냐? 저기 뭐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이 테크닉은 이 문제를 만든 교수의 독창적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속도론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실험적으로 이런 상황에 많이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이 교수가 이 문제를 만든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게 뭔 말이냐? 요겁니다. 뭐 한번 해보면 돼. 지금 이게 주어진 반응이잖아, 그지? 자, 근데 처음에 뭐 반응 속도가 뭐가 됐건 뭐 관계없이 이게 됐다 많다며. 그럼 얘가 뭐 이만큼 있다고 치자. 그럼 얘는 상대적으로 적어야 되겠지. 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때 만약에 반응을 해. 그리고 끝이 났어. 자, 그럼 만약에 요 놈이 0.1만큼 반응한다고 치자. 0.1만큼. 아시겠죠? 그럼 얘는 얼마나 반응하겠어? 이 0.1만큼 반응하면 얘는 얼마나 반응하겠어? 가빈스? 얘 0.1 반응하면 얘 얼마나 반응하겠어? 0.2. 그렇지. 0.2만큼 반응하겠지? 왜냐하면 2배니까. 그럼 끝났을 때 어떻게 돼요? 끝났을 때 1 빼기 0.1 하면 얼마야? 0.9지. 그래서 반응 진행이 되면서 반응물 A가 양이 변했어, 안 변했어? 반응물 A가 양이 변했잖아. 그 변한 걸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지금 변한 걸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그대로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반응물을 연구를 하는데 한쪽을 과도하게 많이 둔다. 이 말은 요거를 상수로 고정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변수가 많을수록 편리해요? 변수가 적을수록 편리해요? 변수가 적을수록 연구하기 편하잖아요. 그 테크닉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잘 봐요. 반응 속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반응물 A의 농도, 반응물 B의 농도가 다 영향을 주잖아요. 그럴 때 어떤 테크닉을 쓰겠다? 둘 중 하나를 고정하고 싶다 라고 쓸 때 쓰는 테크닉이 바로 이런 거라고요. 그럼 한쪽이 과도하게 많아버리면 얘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상수 취급이 되어버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얘를 상수 취급을 하면 이제 충분히 누구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겠어요? 이 A만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A가 만약에 연구가 완성이 됐어. 그래서 A 차수가 1이구나를 알게 되면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실험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다음 실험은 화살표를 바꾸는 거예요. 화살표를 바꿔서 반대쪽 거를 양을 엄청 많이 둬가지고 상수로 두는 거예요. 그럼 그때 얘를 다시 연구하면 얘를 조금 더 편하게 연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속도론에서 아주 많이 사용하는 테크닉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걸 유사 차수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만 알겠죠? 그래서 아까 이 반응식을 비교를 했을 때 최종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왔었잖아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런 조건에서 이 값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뜻이 뭐겠어요? 바로 주어져 있는
이 값이 거의 일정하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 값은 뭔가요? 이 값은 여기에서의 기울기를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기울기가 매우 들럭날럭해 보여요? 기울기가 일정해 보여요? 이 기울기 일정해 보이는 이유가 요놈 농도가 아주 거대해서 꽝 하고 이렇게 이 뭐냐면은 확 정해져 버리기 때문에 거의 변치를 않기 때문에 어떤 조건에서도 직선의 기울기가 들쭉날쭉하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말이지. 뭔 말인지 알겠죠?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요 문제의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과거 그 여러분 선배들 수업에서 교사가 언급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나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죠? 좋아. 자, 됐죠? 자, 그 다음. 오, 지금 윤지스 지금 굉장히 끄덕끄덕하는데 굉장히 결의에 찬 끄덕끄덕이에요. 윤지스 뭐, 그렇지. 윤지스 멋져요. 알겠죠? 좋아. 자, 요 중간에 지운다. 줄게요. 자, 지우자. 그럼 얘는 됐고. 자, 그런데 거대한 비의 농도를 이 사람은 또 어떻게 했어요? 한 번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 거대한 농도를 여러 번 바꾸어 보았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B의 농도를 변화시켜 본 거예요. 얘를 한번 분석해 보자 이런 얘기죠. 자, 가장 기본적인 꼴은 뭐냐면 K-가 속도 상수의 B의 n승이라는 거. 됐죠? 됐죠? 좋아. 자,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적용을 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마이너스 띄고 크기만 보자면 요거 기울기 얼마예요? 바로 t1분의 1이 여기서의 기울기죠? x축 간 만큼 y축 간다 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럴 때 B의 농도는 얼마였습니까? B 제로. 됐나요? 되죠. 그 다음 요거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요거 기울기는 T1분의 2가 되는 거죠. T1분의 2. 알겠죠? 그럼 이때는 2 나누기 T1. 그런데 요때는 B의 초기 농도가 2B 제로인 거지. 요거의 n승. 무슨 말 되겠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다가 자 여긴 지워도 되겠죠? 지우사 쑥. 마지막 요거는 기울기가 뭐가 돼요? T1분의 3. 그랬더니 그때 초기 농도는 3B 제로. 무슨 말 알겠어요? 요 관계식이 만족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안에 거듭 제곱 안이 1, 2, 3인데 기울기가 1, 2, 3으로 늘어나죠? 그럼 n이 뭐일 수밖에 없어요? 1이어야지 뭐. 그래서 1, 2, 3으로 늘어나는데 1, 2, 3으로 정확하게 비례하죠? 그럼 n은 1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럼 덩달아 동시에 누구도 할 수 있느냐? 문제에서는 저 속도상수 K를 물었습니다. 여기 있는 요 K는 요거. 그게 어디 있어요? 이거잖아요. 1 넣으면 돼요. 1 넣어서 밑으로 나눠주시면 T1 B0분의 1. 알겠죠? 간단하게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론 분석에서 저러한 유사 차수 반응 분석이라고 하는 테크닉이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